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종합평가 200자 쓰기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대 에듀 출판사에서 출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장문형 1회 주제로 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문형 문제 1회의 주제는 내 고향의 명절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어휘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주제는요, 내 고향의 명절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는가고요. 두 번째는 그날은 언제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절이니까 가족이 모두 모이죠. 그래서 가족이 모이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 모이다 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서로 만나면 그동안 잘 지냈어?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걸 서로 안부를 묻다라고 말합니다. 또 명절에 모이면 놀이를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명절에 모이면 윷놀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놀이를 합니까? 놀이를 하다 또는 놀이를 즐기다. 중국 같으면 마작을 즐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또 세배를 하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고 성묘를 가는데요. 자,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묘를 하다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에 만나면 서로 건강해라, 또 공부 잘해라 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걸 덕담이라고 하는데요. 덕담을 하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을 세뱃돈이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다. 또 아이는 어른에게 세뱃돈을 받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면서 쓰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를 할 때 이제 명절의 이름과 날짜를 먼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말로 명절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 명절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절에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한다 해서 명절에 하는 일을 쓰면 되고요. 자, 명절에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음식을 왜 먹는지, 그 음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도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명절에 특별히 하는 놀이가 있다면 특별히 하는 놀이도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는가? 그날은 언제인가? 자, 제가 써봤는데요. 자, 먼저 명절의 이름과 날짜와 그리고 한국의 어떤 명절과 비슷한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예로 들었는데요. 자, 중국의 춘제, 춘절, 춘제는 날짜,
음력 1월 1일로 무엇과 비슷해요? 한국의 설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이름 춘제, 날짜 음력 1월 1일. 어떤 명절과 비슷해요? 한국의 설날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춘제에 무엇을 먹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명절 음식의 이름과 그것을 먹는 의미를 소개하면 되겠죠? 자, 춘제에 물만두를 먹습니다. 자오츠라고 이름을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만두를 먹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 새해의 복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물만두를 만들어서 가족이 모여서 먹는데, 만두 하나에 동전을 넣어서 만들어서 그 만두를 먹는 사람은 행운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것이 200자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양을 생각해 보시고 쓰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자, 친척집이나 이웃집에 가서 새해 인사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자,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 폭죽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200자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부터 날짜, 한국의 어떤 명절과 비슷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날 무엇을 하는지 또 여유가 있다면 어떤 놀이를 하는지까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춘제는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설날과 비슷하며 보통 7일 동안 연휴입니다. 춘제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고향에 갑니다. 춘제 전날 밤에 새해를 맞이하여 폭죽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춘제 아침에는 물만두를 먹는데 새해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친척집이나 이웃집에 가서 새해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면 먼저 어떤 명절이에요? 중국의 춘제는에서 이름이 나왔고요. 언제? 음력 1월 1일로 해서 날짜를 썼습니다. 날짜. 자, 그리고 뭐하고 비슷해요? 한국의 설날과 비슷하며 하면 으며며 쓰는데요. 동사, 형용사에 받침이 있어요. 으며, 없어요. 며 쓰는데요. 그리고 하고 비슷합니다. 동사, 형용사에 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날과 비슷하고 그런 의미죠. 자, 보통 7일 동안 연휴입니다. 자, 7일 동안 계속 쉰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7일 동안 연휴입니다. 한국은 3일 동안 연휴죠.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봐도 좋겠네요. 자, 춘제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고향에 갑니다. 자, 춘제 전날 밤에 새해를 맞이하여 폭죽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를 썼어요. 하는 일. 고향에 가요. 폭죽 놀이를 해요. 하는 놀이를 썼고요. 뒤에 또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음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춘제 아침에는 무엇을 먹냐면 물만두를 먹어요. 또는 자오츠를 먹는데 해도 좋겠네요. 물만두를 먹는데 어떤 의미예요?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과 또는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을 먹고 아침 식사 후에는 친척집이나 또는 이웃집에 가서 새해 인사를 해요. 하는 일.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빨간 봉투에 중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이렇게 좋은 날에는 빨간 봉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줍니다. 식사를 한 후에 또 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고향을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쓰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고향의 명절의 이름, 그 다음 날짜, 한국의 어떤 명절과 비슷한지 써보시고요. 그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고, 요리하는 방법이나 또는 먹는 의미를 써보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써보시면 200자를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써보실 수 있겠죠? 한번 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한번 여러분도 직접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다음에 또 2회 문제집에서 2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의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2회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